그라츠를 잘 타시는 선생님들은 컨트롤러지를 잘 못 타요. 시험을 볼 때 발을 올리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페일이에요. 무조건. 그라츠는 요거보다 훨씬 부드럽거든요. 저는 컨템포러리 쪽에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컨템포러리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클래식 필라테스 중에서도 기구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볼 수 없는 기구들이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클래식 전문가로서 저희에게 오늘 클래식 필라테스 기구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 거거든요.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컨트롤러지 필라테스 대표 정고은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대학교에서 클래식 필라테스를 접하게 됐고 지금까지 클래식 필라테스를 연구하고 열심히 연습하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구에는 모던 필라테스랑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더 추가되는 기구와 조금 더 텐션이 다른 기구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시는 그라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구가 있는데요. 컨트롤러즈라는 기구는 밸런스드 바디에서 그라츠사의 원래 기구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는 제가 알기로 한 6년 정도에서 7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이 그라임이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조세 필라테스의 제자로서 그분한테 설계도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직접 제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리포머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은 그래도 모던과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네, 일단은 모던 기구와 같은 것은 모양은 거의 같아요. 네. 모양은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풋바나 숄더 레스트나 헤드 레스트 이런 위치 이런 것들도 같아요. 근데 이제 클래식 리포머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는 80인치 사이즈고요. 이 기구는 86인치, 더 큰 거는 89인치까지 있는데 이제 그거는 키별로 그래서 보통 80인치는 180까지 사용한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키가 크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180 이상인 분들은 86인치, 190 이상인 분들은 89인치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180 분들이 80인치가 조금 작아요. 네, 아무리 여기 힌지 기어바를 넣고 이렇게 캐리지를 밀어도 조금 작아서 한 178 정도까지는 80인치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원래 오리지널 기구는 80인치라고 해요. 오리지널 기구는 80인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조금 더 큰 기구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기구 사이즈도 다르게 나오는구나. 네네, 기구 사이즈가 다르고 그럼 예를 들면 그라츠에서 사도 네. 거기도 여러 가지로 나와요? 아니면 그라츠는 그래도 오리지널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라츠에서도 80, 86, 89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라츠는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 대중화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고를 수 있어요. 부드러운 것도 고를 수 있어서 오리지널 리포머가 있고 아카이브 리포머가 있고 그래서 아카이브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조금 더 이 굴러가는 캐리지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컨트롤러지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오리지널리티하게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셉이 쓰던 그 느낌 그대로를 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랬는데 제가 산 컨트롤러지가 나오자마자 산 거라서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하고 지금 만드는 또 컨트롤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무겁다, 너무 거칠거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약간 걸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캐리지를 탈 때. 그래서 그 느낌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조금 더 부드럽게 대중화 있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 클래식 기구를 딱 만나서 하면 그 느낌이 굉장히 새로워서 네. 걸거치거나 싫다기보다는 이 빡빡함 너무 새롭고 좋은걸? 약간 대부분 그때 처음에 제 주변의 사람들이 네. 저를 포함하여
이 기구 너무 탐나는데 어. 이 생각을 그 느낌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도 또 음. 부드러운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네네.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라츠만 타시는 선생님들은 네. 이 컨트롤러즈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라츠는 요거보다 훨씬 부드럽거든요. 그 근데 부드러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 차이는 바퀴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퀴의 그 조정을 얼마만큼 요 옆에 있는 바퀴가 이 미리수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걸거친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바퀴. 네.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약간 농담 같은 얘기인데 네. 그라츠를 잘 타시는 선생님들은 컨트롤러즈를 잘 못 타요. 이게 약간 무겁고 걸거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컨트롤러즈를 잘 타는 선생님들은 컨트롤러즈도 잘 타고 그라츠도 잘 타는 느낌이 있고, 약간 한님쌤처럼 이렇게 약간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고, 그라츠만 타신 선생님들은 이거는 너무 세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선생님은 그라츠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타기에 좋다. 그러니까 일반 회원들, 강사보다는, 그러니까 강사도 타지만 일반 회원들한테 가르치기는 좋다. 그리고 컨트롤러즈는 강사들이 운동하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제가 아까 이 느낌 너무 신선한데? 라고 느끼는 그 부분이 바퀴도 있고 스프링의 강도도 있어요? 네, 스프링의 강도도 있는데, 스프링의 강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그라츠거든요. 요 타워는 그라츠고 네. 이 타워는 컨트롤러즈예요. 왜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다르게. 네, 굳이? 저는 이제 강사 교육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똑같이 무거운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을,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라츠 스프링이 조금 더 몸에 맞는 선생님들이 있고, 특히 타워나 이런 캐딜락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컨트롤러즈 타워가 더 맞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라츠 스프링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약간 무거우면서 부드럽고, 네. 얘는 가벼운 듯 무거워요. 네? 네? 저 한 번만 느껴볼 수 있어요? 네네네. 무거운 듯 이거는 가벼운 듯 무거운 이거는 가벼운 듯 가벼운 무겁고 무거운 거? 얘는 묵직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네. 레그 스프링을 해보시면 완전히 달라요. 햄스트링을 잘 못 쓰시는 선생님들은 그라츠 레그 스프링을 쓰면 허리에 힘을 많이 주셔서 허리가 아프실 수 있고, 이게 특히 무거운 듯 묵직해서요? 네, 약간 후방경사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얘를 컨트롤을 잘 못해서 다 허리로 힘을 줘가지고 꼬리뼈에 굉장히 많이 힘이 통증이 들어가서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낮춰서 쓰면 되거든요. 낮춰서 쓰면 되는데 이 스프링이 가져다주는 그 텐션이 조금 달라서 한번 느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게 강도에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느낌 자체에도 차이가 있는 완전 거죠? 달라요. 네. 요 스프링은 컨트롤러즈 스프링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 않으시죠? 네. 할만하시죠? 네.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요 느낌이시고. 이게 가벼운 듯 무거운인가요? 네, 가벼운 네. 듯.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약간 컨트롤하기 편한 것 같은데 좀 잘 안 되네. 뭐 이런 느낌이시고. 얘는 조금 더 묵직하실 거예요. 다시 얘를 뻗으면서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조금 다르시죠? 네. 다시 얘는 약간 묵직하게 부드럽게 무겁고, 쟤는 가벼운 듯 무겁죠. 아하. 그래서 여기를 잘 못 쓰시는 선생님은 지금 여기 잘 쓰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한번 꼬리뼈 한번 말아보실래요? 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이 스프링은 컨트롤이 안 돼서 다 허리가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라츠밖에 없으면 좀 더 낮춰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컨트롤러즈가 있으면 컨트롤러즈로 하셔도 괜찮아요. 오. 근데 뭔가 초기에 저항이 걸릴 때는 뭐 가벼운 거 비슷한데 하다 끝에 가서 확 묵직하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꼬리뼈에 힘을 빡 줘버리시니까, 특히 일반 회원들이나 이 스프링을 컨트롤을 선생님은 잘하시고 상관없지만 이게 스프링 컨트롤 못하면 얘가 막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흔들리거든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사람들이 잘하고 싶으니까 엉덩이를 계속 조여내기 때문에
햄스트링을 못 쓰시고 엉덩이만 계속 조여내니까 자꾸 치골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통증이 오니까 나중에는 허리가 아프시다는 얘기가 많아요. 선생님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동작마다 달라요? 아니면 조금 더 햄스트링을 강화하게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그라츠를 쓰고 네. 원래 스프링은 가벼운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좀 정확성을 주려고 할 때는 그라츠를 쓰고 조금 더 힘을 낼 때는 컨트롤러즈를 써요. 네. 저는 딱 이 동작에서는 컨트롤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네네. 뭔가 선생님이 딱 말하는 거 있었잖아요. 햄스트링으로 네, 당기고 당기는, 이 네. 앞으로 미는 네네네. 그 느낌이 너무 잘 완전 맞아요, 느껴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느낌 너무 좋다 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동작마다 스프링을 바꿔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주는 그 스프링의 그 컨트롤과 이 그라츠에서 주는 스프링의 컨트롤이 조금 달라서 네, 암 스프링은 또 달라요. 암 스프링은 길이도 조금 그라츠가 더 길거든요. 네. 근데 세기는 컨트롤러지 암 스프링이 훨씬 세요. 그래서 이쪽이 더 훨씬 컨트롤이 어렵고 쟤는 조금 더 컨트롤이 쉽고 그래서 일반 회원들한테는 암 스프링 할 때는 그라츠가 조금 더 잘 맞고 저는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그 커넥션을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강한 스프링으로 커넥션을 계속 그러니까 동작을 범위를 넓게 하기보다는 계속 그 스프링을 커넥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은 연습을 해야 그거를 회원님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입맛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럼 리포머 스프링도 좀 달라요? 네, 리포머 스프링이 이런 느낌이에요. 리포머 스프링이 이런 느낌과 이제 컨트롤러지 느낌이 다르고 네. 그다음에 그 바퀴 때문에 약간 걸거친 느낌과 그라츠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다음에 쿠션이 달라요. 그쵸? 네. 그게 진짜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쿠션이 왜 달라요. 티저가 안 되던 사람도 그라츠에서는 기구가 바뀌면 나 티저 오늘 네, 되는데 근데 기구가 바뀐 거였어. 맞아요, 내가 맞아요. 바뀐 게 아니었어.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이 쿠션감이 다르거든요. 이게 바질 건데 바질이랑 그라츠랑 거의 같아요. 바질은 그라츠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차린 회사가 바질이에요. 근데 엄청 오래됐어요. 이 회사도.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근데 그 와이프 분이랑 이제 식구들이 이걸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품질은 거의 그라츠랑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쿠션감이 거의 같고 또는 이 매트가 그라츠 거라서 네. 이 매트의 쿠션감이 거의 리포머의 쿠션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 한번 만져볼래요. 네. 아하. 폭신폭신하죠. 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제가 보는 장점과 단점은 그라츠의 매트는 푹신한 건 좋아서 허리가 좀 안 좋으시거나 일반 회원님들 중에 아니면 선생님들 중에도 허리가 좀 타이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누우셨을 때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등을 내려놓고 캐리지를 밀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덜 좋은 점 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허리의 파트가 어디가 타이트하고 어디가 늘어나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지는 매트가 조금 더 딱딱하기 때문에 딱 누우면 뜨는 곳과 붙이는 곳이 정확하게 구분돼서 스스로도 느껴요. 내가 오른쪽 허리가 타이트하고 왼쪽 허리는 딱 붙으니까 좀 더 오른쪽 미드백을 눌러야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라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훅 들어가니까 편안하긴 한데 이제 어디에 장단점을 자기가 갖고 있는 바디의 이슈를 자기가 찾을 수가 없는 게 좀 더 단점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매트 같은 경우는 요 폭신한 거를 쓰고 그다음에 네. 그걸 잘 느낄 수 있게 이제 리포머에서는 좀 단단한 거를 갖고 있는 얘를 써주는 거예요. 네네. 매트는 이제 저걸로도 써도 되니까 캐딜락으로 써도 되니까 얘하고 얘가 그라츠니까 이 매트도 굉장히 폭신폭신하거든요. 하이 매트도. 네. 근데 이제 롤링 라이크 허블 같은 자세 같은 경우는 폭신폭신한 매트가 훨씬 더 구르기가 어려워요. 네. 그쵸? 그 이유가 그라츠에서는 맥시트가 폭신폭신해야 구를 때 반동으로 구르지 않고 복부 힘으로 굴러야 돼서 오히려 더 배를 써야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너무 푹신푹신하니까. 그래서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라츠에서는 롤링 라이크 볼이 안 되는데 컨트롤러지에서는 롤링 라이크 볼이 너무 잘 된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약간 장점과 아쉬운 점이 있는 거를 감안하시는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기구 탓을 하지 말자. 운동을 잘하면 어디서든 할 수 헤어 있다. 필라테스 기구, 모던 필라테스 기구든 뭐 컨트롤러지든 뭐든 간에 다 잘하는 거고 운동을 못하면 이 기구나 저 기구나 다 똑같으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맞아요.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식 리포머 같은 경우는 풋바에 고정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회원님들한테 소개할 때 가장 클래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안전이에요. 세이프티.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풋바에 고정기구가 없기 때문에 들어버리면 앞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항상 일반 회원님한테는 풋바는 항상 미는 거, 밀기만 하는 걸로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하고 그리고 강사가 이 풋바가 언제든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동작에서는 반드시 캐리지에 발을 올려서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심지어 시험 볼 때 발을 안 올리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발로 밟는 이유가 이 풋바 들리는 거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고정적인 동작에서는 반드시 발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트랜지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발을 올리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페일이에요. 무조건. 뭐 그 사람이 얼만큼 잘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가 그냥 페일인 거죠. 그래서 뭐 엘리펀트 동작이라든지 네. 리스트레치 동작이라든지 이런 동작에서는 반드시 강사가 풋발을 딛고 있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선생님들이 꼭 신발을 신는 이유와도 연관이 되나요? 신발을 신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이제 저희 거는 이제 프레임이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도 있고 나무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발을 이렇게 부딪혀 보시면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서 신발을 신는 이유는 강사여서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본인 발을 보호하려고 반드시 신발을 신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도 잡아줘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퀀스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리포머 움직이고 매트 움직이고 캐딜락 움직이고 C파트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구를 많이 쓰는데 동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발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화를 그래서 슬리퍼를 절대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는 걸로 약속을 한 거죠. 또 제일 다른 부분이 사실 스트랩. 맞아요. 제일 다른 부분이 가죽 스트랩인데요. 가죽 스트랩인데 이제 모던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발 부분도 있고 손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래식 필라테스는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서 핸들 부분만 있고 발 부분을 거시려면 이 뒤에 있는 스트랩을 연결해서 발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클래식 필라테스의 시퀀스에는 트랜지션이 있고 그 트랜지션이 순서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트랜지션까지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핸들을 내리고 뒤에 가서 걸고 이런 것들도 다 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맞지 않으면 시스템 운동을 하실 때 시간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 정도에 이게 끝나고 몇 분에 넘어가서 50분에서 55분 동안 베이직 시스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매트 10분. 그 다음에 리포머 15분. 그 다음에 캐딜락 10분, 하이체어 10분, 엔딩 10분.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시스템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기에 있는 동작들을 다 수행을 해낼 때 우리는 베이직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어떻게 되세요? 또는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그러면은 베이직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협회가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 50분에서 55분 동안 A, B, C, D까지 엔딩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해야 그 선생님이 베이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회원님들 운동을 시킬 때도 처음에는 50분 동안 리포머만 가리키지만 이 구간이 점점 시간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매트 B 파트가 나가고 더 줄어들면 C 파트가 나가고 그 다음 엔딩까지 마무리. 그러면 55분 동안 땀을 줄줄 흘리면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라테스가 운동이 안 된다 이런 말 가장 싫어합니다. 제대로 안 해본 거죠. 가장 싫어합니다. 숨이 정말 이렇게 차오를 때까지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가 필요 없을 만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A, B, C, D 파트까지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베이직, 그 다음에 인터 파트, 어드밴스드 파트까지 가시는데 이제 동작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추가되는 동작과 어려운 동작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지 않다는 거. 그래서 트랜지션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시퀀스도 익혀야 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요것도 기어거든요. 요것도 기어고 컨트롤러지는 기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86이라서 여기도 낄 수 있고 저기는 이제 얘가 이만큼 끝까지 올라갔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세미서클이라는 동작을 할 때 네. 그라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 가지 말라고 그 제한을 두거든요. 이게 네. 기구가 86이잖아요. 네. 80에는 없어요. 그라치도 없고 컨트롤러지도 없고. 네. 근데 86은 길어서 이게 레인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걸 방지해서 여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라치는 여기 구멍을 끼워서 하는 거고 얘는 아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랑 둘 다 기어바라고 부르는데 얘는 네. 뒤쪽에서 컨트롤 해주는 기어바고 얘는 앞쪽에서 쓰는 기어바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앞쪽에서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몸집이 크신 남자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 바하고 엉덩이 라인이 너무 가까울 경우 요거를 이렇게 앞에다가 껴서 이렇게 레인지를 이렇게 넓게 해주는 네. 앞쪽 기어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서 뭐 임산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몸통이랑 다리가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 기어를 끼워서 조금 더 레인지를 넓게 운동을 시킬 때 사용하는 거.